설레는 마음으로 간 자식 집. 근데 왜 나올 땐 마음이 허탈할까요? 한 번쯤 자식 집 갔다가 괜히 왔나 싶었던 적 있으셨죠? 우리 손주 보러 가야지 하며 기대에 부풀어 출발하는데 막상 가서는 이것저것 눈치만 보다 오게 됩니다. 밥 먹을 시간도 TV 소리도 심지어 화장실 가는 타이밍까지 조심조심하게 되죠. 자식 집에 갈 때마다 작아지는 내 모습. 눈치를 보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부모는 참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 그게 정말 맞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식 집에서도 당당하게 그리고 상처받지 않고 다녀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경험으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어릴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안의 어른이었습니다. 큰 집에서 여러 가족이 함께 살며 어른들의 말씀이 곧 법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 집에 우리가 들어가면 더 이상 집안의 어른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손님 취급을 받게 되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아직 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자식 집에 가면 모든 게 조심스럽습니다. 밥은 언제 먹지? 지금 말해도 될까? 부엌에서 며느리가 바쁘게 뭔가 하고 있으면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럽습니다. TV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우리 집에서는 소리를 좀 크게 해서 보는데 자식 집에서는 시끄럽다고 할까봐 작게 해놓고 잘 안 들리는 채로 봅니다. 심지어 화장실도 자주 못 가요. 물소리가 시끄럽나? 너무 자주 가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한 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며느리가 눈치 보더니 이젠 내가 눈치를 보네. 정말 공감 가는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편하게 있어. 자식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물론 좋은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왜 편하게 있을 수가 없을까요? 첫째,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물컵 하나를 마시려고 해도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물어봐야 하고, 그러면 또 괜찮아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하며 번거롭게 만드는 것 같아 미안해집니다. 둘째, 생활 리듬과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자식들은 늦게 일어나고 우리는 일찍 자는데 자식들은 늦게 잡니다. 뭔가 서로 맞지 않는 느낌이에요. 셋째, 무의식적인 거리감이 존재합니다. 자식들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생기는 거리감이에요. 혹시 불편하게 해드리는 건 아닐까? 너무 오래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자식 집에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손주 보고 싶고 자식들 얼굴 보고 싶은데 마음 한편으로는 괜히 가서 눈치나 보고 올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세대는 참 많이 참고 살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 한다. 자식 앞에서는 힘든 내색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너무 지나쳐서 자식 눈치를 보며 살게 된 건 아닐까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명절 때 아들 집에 갔는데 며느리 눈치, 손주 눈치, 아들 눈치까지 보다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왔어요.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내가 해준 게 얼만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감정 정말 이해됩니다. 하지만 내가 해준 게 얼만데라는 생각은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자식은 엄마가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우리는 고마운 줄 모른다며 서운해하게 되죠. 가까이 하면 불편하고 멀어지면 섭섭한 이게 바로 부모 자식 관계의 현실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게 되고 불편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너무 멀어지면 우리를 멀리하나 하는 서운함이 들죠. 그렇다면 적당한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적당한 거리는 이렇습니다.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되 필요할 때는 언제든 다가갈 수 있는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거리입니다. 관계에도 숨 쉴 틈이 필요해요.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숨이 막히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외로워집니다. 적당히 가깝되 각자의 공간은 지켜주는 거죠. 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주 토요일마다 아들 집에 가셨어요. 손주도 보고 며느리도 도와주고 싶어서였죠. 처음에는 며느리도 좋아했어요. 어머니가 와주시니까 정말 도움이 돼요 하면서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토요일만 되면 며느리가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집 청소도 해야 하고 특별한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아들도 엄마, 이번 주는 좀 바빠서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죠. 이분이 깨달은 건 이거였어요. 내가 도와주려고 간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었구나.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매주 가는 대신 한 달에 한두 번만 가되 갈 때는 미리 연락해서 괜찮을 때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너무 오래 있지 않고 두세 시간 정도만 있다가 오셨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며느리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아들도 편해했고 무엇보다 본인도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다녀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나 없이도 잘 사는 자식에게 괜히 불편함을 주고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맞아요. 자식들은 자식들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없어도 말이죠. 이걸 섭섭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잘 키웠기 때문에 자립해서 잘 살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필요할 때 도움을 주되 평상시에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늙었다고 해서 작아질 이유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의 존재감이 작아져야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체력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도 느려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격까지 작아질 필요는 없죠. 자식도 결국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들에게도 고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바쁜 일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인생이 있어야 해요. 내가 늙었으니까 자식들 말을 다 들어야지. 내가 부모니까 참아야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는 삶은 결국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손주 생일이라고 비싼 선물을 사갔는데 며느리가 괜히 이런 걸 사오셨어요. 애가 장난감이 너무 많아서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초라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아이고, 미안해. 다음엔 안 사올게. 이렇게 말하며 움츠러들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할머니 마음이니까 받아둬. 나중에 쓸 날이 있을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부모는 조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무조건 맞춰주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자식 눈치를 보며 살면 자식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아, 부모는 우리에게 맞춰주는 게 당연한 거구나. 부모는 우리가 불편해하면 알아서 물러서는 거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자식들도 언젠가는 늙어요. 그들도 언젠가는 부모가 되고 또 언젠가는 늙은 부모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자식들이 배워요.
만약 우리가 계속 눈치 보며 살면 자식들은 늙으면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교육일까요? 오히려 우리가 당당하게 살면 자식들도 배워요. 아,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으며 살 수 있구나. 부모도 인격체로서 대해야 하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자식의 편함을 위해 나를 불편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서로 배려해야죠. 하지만 배려는 상호적이어야 해요. 한쪽만 계속 배려하고 참는 건 배려가 아니라 희생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달라고 당당히 말하세요. 손주야, 할머니랑 얘기할 때는 휴대폰 좀 내려놔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요즘 애들이 다 그래 하며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둘째,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당당히 표현하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 경험으로는 이게 더 좋더라. 이런 말을 할 권리가 있어요. 물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의견을 말하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셋째, 불편한 건 불편하다고 말하세요. 자식 집에서 너무 춥거나 더우면 좀 덥네, 좀 춥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참고 있어야지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을 키울 때는 자식들이 성장하기를 바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자식들이 성인으로서 부모로서 성장해야 할 때예요. 그 성장에는 나이 든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계속 눈치 보며 살면 자식들은 이걸 배울 기회를 놓치게 돼요.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먼저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아, 부모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구나. 우리가 좀 더 배려해야겠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쉽지는 않아요. 평생 참고 살아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죠.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가야 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식들의 성장을 위해서도 말이에요. 안 바라면 서운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자식 집에 갈 때 상처받는 이유의 대부분은 기대 때문입니다. 이번엔 좀 더 반가워해 주겠지. 이번엔 내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겠지. 이번엔 좀 더 오래 있어도 괜찮다고 하겠지. 이런 기대들이 문제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요. 반대로 기대를 하지 않으면 작은 것에도 고마워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전에는 자식들이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 안 해주면 서운했는데 이제는 그냥 건강하게 잘 사는 모습만 봐도 고마워요. 자식에게 뭔가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삶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자식도 이렇게 해줘야 해.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자식, 집 방문에 황금 법칙이 있어요. 짧게 다녀와야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주 가고 오래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짧게 다녀와야 서로에게 부담이 없고 다음에 또 보고 싶어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기 전에는 미리 연락해서 괜찮은 시간인지 확인하시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만 있다가 올게라고 미리 말해두세요. 가져갈 것이 있다면 과하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있는 동안에는 자식들의 생활 패턴에 맞춰주시고 불편한 것이 있어도 크게 내색하지 마세요. 물론 참을 수 없을 정도면 말해야 하지만요. 손주들과 놀아주되 너무 흥분시키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돌아올 때는 정해진 시간에 웃으며 돌아오세요. 다음에 또 볼게. 건강하게 잘 지내라 정도의 인사로 마무리하시고 집에 와서는 좋았던 기억만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들도 엄마 아버지가 오시면 편하다고 느끼게 되고 우리도 상처받지 않고 다녀올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식이 전부인 삶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면 자식들의 표정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자식이 좀 차갑게 대하면 온종일 마음이 상하고 자식이 좀 잘해주면 하늘을 날 것 같아 해요. 이런 삶은 너무 불안정해요. 내 기분이 자식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취미 생활을 가져보세요. 등산이나 요가, 서예, 노래교실 등 내가 즐길 수 있는 걸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을 만끽해 보세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하세요. 동년배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늘려보시고 서로의 고민도 나누고 즐거운 추억도 만들어 보세요. 동네 모임에도 참여해 보시길 권합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 종교 모임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 산책을 하거나 저녁에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주말에 시장 구경을 하는 것처럼 자식들과 상관없이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상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저 아이도 자기 살기 바쁘구나. 자식들도 직장 스트레스, 육아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 등으로 힘들어해요. 우리에게 못해주는 게 미안해서 더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잘 키웠으니까 독립적으로 잘 살고 있는 거야. 자식이 우리 없이도 잘 사는 건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결과예요. 서운해할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죠. 지금 이 순간의 내 삶도 소중해. 자식 걱정, 손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건강하고 자유롭다는 걸 감사해 하세요. 섭섭함을 쌓아두지 말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세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연습하다 보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인생이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에게 매몰되지 않는 삶, 자식을 위하되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아끼며 살아가세요. 내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편안해해요. 내가 당당해야 자식들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자식 집에서 눈치 보는 시간보다 내 집에서 웃는 시간이 더 귀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자식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눈치 보다 와서 마음 상해하는 것보다 내 집에서 편안히 차 한 잔 마시며 웃는 시간이 훨씬 소중해요. 부모 노릇도 자식 노릇도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서로를 놓아주는 연습은 필요합니다.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자식도 없어요.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서로 실망시킬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럴 때마다 상처받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서로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식 집 가시게 되면 이런 마음으로 다녀오세요. 첫째는 너무 오래 있지 않기입니다. 2시간에서 3시간이면 충분해요. 길어봐야 반나절 정도면 됩니다. 짧고 굵게 다녀오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둘째는 집에 돌아올 시간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가기 전에 미리 몇 시쯤 돌아가겠다고 말해두세요. 시간이 되면 아쉬워도 웃으며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무엇보다 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얼굴만 보고 와도 충분해. 자식들이 바빠도 이해하자. 내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만큼만 있다 오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다녀오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자식 눈치 보느라 작아지는 시간이 아니라 당당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자식 집에 갔을 때마다 뭔가 일이 생기더라도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고 하니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씩 건네며 지내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가 무조건 희생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랑도 존중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이 할머니, 또 뭐 깎으시려고요 하며 숨는다고 해도 우리는 웃으며 그래. 이번엔 안 깎을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여유를 가져봅시다. 이상으로 지혜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에 대한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